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경제학의 바이블이죠. 폴 크루그먼 교과서를 가지고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외부 규모의 경제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뭔지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IT 하면 실리콘밸리고 영화 하면 할리우드일까요?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경제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수수께끼 한번 풀어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왜 산업들이 뭉치면 더 강해지는지 그 현상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비밀의 이름, 외부 경제가 대체 뭔지 알아볼 겁니다. 또 이 클러스터를 만드는 세 가지 놀라운 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게 진짜인지 그래프로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싹 정리하고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도 던져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있을 때 더 강한 산업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산업들은 진짜 이산하게 한 곳에 바글바글 모여 있어야만 더 잘 돼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떡볶이 맛집들 왜 한 동네에 몰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죠? 보세요. 뭐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IT의 성지, 실리콘밸리, 영화의 메카, 할리우드, 세계 금융의 중심, 뉴욕, 그리고 저기 중국이랑 방글라데시의 의료 공장들까지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현상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무슨 마법이 있길래 이렇게 다들 한 곳에 모이는 걸까요? 이 현상을 아주 깔끔하게 설명하는 경제학 개념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비밀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바로 외부 경제입니다. 외부 규모의 경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한 회사가 엄청 커서 얻는 이익이 아니고요. 비슷한 회사들이 한 동네에 잔뜩 모여서 그 산업 전체의 덩치가 커지니까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뭉치니까 다 같이 싸게 먹히더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규모의 경제랑은 좀 달라요. 보통 말하는 규모의 경제는 내부 경제거든요. 이건 뭐냐면 대기업처럼 한 회사가 엄청 커져서 혼자 이득을 보는 거죠. 마치 혼자 운동해서 몸짱된 보디빌더 같은 거예요. 근데 외부 경제는 동네 헬스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좋은 기구도 들어오고 유명한 트레이너도 오고 그래서 다 같이 몸이 좋아지는 것과 같아요. 재밌는 건 이렇게 산업 전체가 강해지면 오히려 덩치 큰 회사 하나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실력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서로 경쟁하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모이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아주 오래전 엘프리드 마셜이라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이 바로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진짜 엔진인 셈이죠. 첫 번째 힘, 바로 전문화된 공급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보세요. 저기 외딴 섬에서 옷가게를 하면 단추 하나 구하기도 힘들어서 직접 만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쵸? 근데 패션의 중심지, 동대문에 가면 어때요? 세상 온갖 종류의 단추만 파는 가게, 지퍼만 파는 가게가 쫙 깔려있죠. 바로 이겁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그들을 위한 아주 특수하고 전문적인 부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훨씬 효율적이죠. 실리콘밸리가 딱 그 예입니다. 반도체 만들려면 스테퍼, 포토마스크,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초정밀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쫙 깔려 있어요. 만약에 반도체 회사가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이런 걸 어디서 구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자, 두 번째 힘은 공동 노동시장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인재풀이 생긴다는 거예요. 판교에 IT 회사들이 모이니까 실력 있는 개발자들도 다 판교로 모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 뽑기 좋고 직원 입장에서는 이직하기 좋고 모두에게 이득인 거죠. 교과서에 나온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어떤 동네에 A, B 두 회사가 있어요. A는 150명, B는 50명의 전문가가 필요해요. 근데 마침 이 동네에 딱 200명의 전문가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건 뭐 두 회사 다 필요한 사람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반대로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혹시 A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바로 옆 B 회사로 옮기면 되니까 든든하죠. 그야말로 완벽한 윈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지식 파급 효과입니다. 지식이 막 퍼져나간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들이 한 동네에 모여 살면요. 최신 정보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그냥 막 일상 속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최신 기술은 연구실이 아니라 경쟁사 직원과 점심 먹다가 배운다. 진짜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우리가 엄청난 요리 비법을 요리책이 아니라 친구랑 밥 먹다가 듣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퇴근하고 같이 맥주 한잔하면서 주말에 동호회에서 수다 떨면서 오가는 이야기 속에 어마어마한 혁신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로만 들으니까 진짜 그럴까 싶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힘이 실제로 시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그래프를 보기 전에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근데 외부 경제가 작동하는 이 세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산업 전체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상하게도 그 안에 있는 모든 회사의 평균 비용이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마법 같죠?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예요. 폴 크루그먼 교과서에 실려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길게 얘기했던 그 모든 이론이 바로 이 그림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뜯어볼까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고요. 저기 아래로 쭉 떨어지는 AC선, 저것만 보세요. 저게 바로 평균 비용 곡선인데 이게 바로 공급 곡선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보통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왜 아래로 내려갈까요? 네,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힘. 전문 공급자, 공동노동시장, 지식 파급 효과. 이것들 때문에 산업 전체 생산량, Q가 늘어날수록 평균 비용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떨어지는 공급 곡선, 즉 우하향 공급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장 가격이랑 생산량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간단합니다. 저 공급 곡선 A씨랑 수요 곡선 D가 만나는 바로 저 지점. P1과 Q1에서 딱 결정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싹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세 가지 엔진? 뭐였죠? 첫째, 뭐든지 구해주는 전문화된 공급자. 둘째, 인재들이 넘쳐나는 공동노동시장. 셋째, 아이디어가 샘솟는 지식 파급 효과. 바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특정 지역을 그 산업의 성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리콘밸리나 할리우드가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긴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건 외부 경제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세 가지 힘, 그러니까 전문 공급자, 노동력, 지식 중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까요? 훌륭한 협력 업체들을 잔뜩 유치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게 먼저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먼저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